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8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태극기를 자랑스러이 여긴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태극기를 가능하면은 내보이지 않으려는 모습들 자꾸 보였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당당하게 태극기가 달린 모자, 태극기가 딱 돼 있는 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태극기와 함께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단순히 그 민주당과 송영길과 거리가 멀어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대역 출신인 우상호가 탈당 안 하겠다 얘기하면서 농지법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농지법은 그 문재인의 양산집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의 핵심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사람들까지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일종의 협박을 시작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바로 원전 문제인데요. 탈원전을 얘기했던 문재인, 언제나 그렇듯 국민의 공감대가 있으면 눈치를 봐왔잖아요. 근데 탈원전만은 포기할 수가 없죠. 결국 국민들의 생각과 유리되어 있는 문재인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과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이 곧 국방이다. 윤석열이 외쳤습니다. 머리에는 천안함 모자를 썼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도 드릴 때는 윤석열 총장이 선캡에다가 같이 수행하던 수행팀이 그 수행원이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움직였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더팩트라는 언론에서 매체에서 윤석열 총장이 천안함 모자를 쓴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외쳤던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서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메시지 정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잡혔다는 거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6일 현충일 당일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 위협에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다 라면서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안함 모자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서초동의 한 공원과 23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제로 천안함 모자, 태극기 모자를 착용한 장면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신념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과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외부 일정에 천안함 모자를 쓰면서 보훈이 곧 국방이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은 천안함 모자고요. 옆에 태극기가 있죠. 자, 천안함 사태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PCC 772호 북한의 잠수정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입니다. 순국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 생존 장병들이 판매하는 천안함 모자에는요. 정면에는 자수로 된 천안함의 모습과 그리고 문구가 적혀있고 옆에 왼쪽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태극기가 박힌 모자, 우리가 그동안 광화문에서 쓰던 모자들인데, 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제도권 정치인들 중에 천안함 모자 겸 태극기 이렇게 당당하게 쓰고 다녔던 사람 있습니까? 내일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진입을 앞두고 이달 들어서 보훈, 안보 일정에 집중하면서 대중적 이미지 생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 전준영 씨, 월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사자 유가족 등을 잇따라 만나서 위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명록을 남겼고 9일에는 퇴임 후 처음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애국심과 애민심을 키워드로 하는 로드맵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일도 여전히 저는 매헌 윤봉길 그 의사 기념관에 갈 겁니다. 가서 뭐 제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공개 행보에는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까 내일도 비록 안에는 못 들어갈 겁니다. 예, 또 그렇다고 또 거기 막 뚫고 들어가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예. 기쁜 날이니까 내일 그 스케치 하면서 여러분들께 현장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어떤 직업보다도 치열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치인의 이미지는 토론과 연설에부터 의상 코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는데 그 이미지 메이킹,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국방과 안보 그리고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죠. 천안함 모자, 태극기 모자 착용도 이 같은 키워드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와 만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헌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보 역량과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극히 필수적인 일이고 미국이 북한에 돈까지 줘가면서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되찾아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국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머리에 천안함 마크, 태극기, 그리고 수행원은 천안함 티셔츠. 이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내일 매원기념관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래서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이건 다양한 그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 파평윤 씨. 그리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손녀죠. 윤주경 의원도 내일 윤석열 총장 정치 참여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윤봉길 의사가 충남의 예산 출신인데 충남 공주 출신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또 충청도 메시지도 같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국방과 안보를 통한 정치 정책학적 접근 방법을 택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운동가의 삶을 거울 삼아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설정했다.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 요즘에 이제 반포 한강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 결국에는 반포 한강공원 일대를 산책하면서 그 현장을 갖다가 반포 한강공원 현장을 또 탐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선캡, 그냥 선캡 쓰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서민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주변을, 그러니까 그 양재 시민의 숲 일대를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똑같이 어제도 요 천안함 티셔츠 수행원이 입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확실하죠? 태극기, 천안함.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메시지 정치를 시작을 한 거죠. 이미지 정치.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도 좀 멋있는 딱 양복 입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윤석열 총장 성격 딱 나오죠? 소탈하게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 애국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냥 딱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친근함을 높여주고 나중에 또 자리에 맞춰서는 또 양복 입고 나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입장에선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됐죠. 우상호가 내가 왜 탈당을 하냐. 어제까지도 풀 뽑다 왔다. 거의 이건 송영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농지법 위반했다고? 나는 어제 풀도 뽑다 왔는데 그럼 내가 문제가 되면 문재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우상호가 쌓인 게 많았죠.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아예 처음부터 후보로 치지도 않았어요. 박영선이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우상호는 그야말로 그냥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았죠. 그 우상호가 출신 성부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그 전대협 의장 출신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의장을 못했던 우상호, 어떻게 보면은 임종석 입장에서는, 이인영 입장에서는 아, 뭐 동료는 동료인데 급이 뭐 이런 거죠. 아무리 선수가 높아져도 우상호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는 그 부동산 문제, 농지법 문제 때문에 탈당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나 탈당 안 하겠다라고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이 안 서는 겁니다. 우상호 탈당? 내가 왜 나가냐? 어제까지도 풀 뽑다 왔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거듭 당의 권고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탈당계 제출 여부에 대해서 내가 왜 나갑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포천에 가서 풀을 뽑다 왔습니다. 자, 문재인 씨는 풀을 뽑습니까? 문재인 씨는 농지법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나는 농지법 위반 안 합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머니 묘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지를 사들인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지도부가 강제 출당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김어준이 물어보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지도부가 쫓아내지 않겠느냐라고 김어준이 물어보자 어려울 것이다. 왜
나를 쫓아내면 문재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우상호 입장에서는 확실한 걸 딱 잡은 거예요. 양산의 농지법 위반, 만약에 나를 쫓아낼 거면은 문재인도 같이 쫓아내라는 거죠. 탈당하라고 압박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심지어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김의겸, 흑석동 김의겸 선생, 뭐 윤석열 총장을 전두환에 빗대기도 하고, 뭐 문재인이 개혁 추진 안 했다면 윤석열 최재형의 난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문재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건 역사적 맥락을 개인 취향으로 떨어뜨리는 오류를 낳는다. 근데 지금 김의겸 같은 사람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열린민주당 갖고 거기서 이상하게 국회의원 하던 김진애가 서울시장 나온다 하면서 어차피 김진애도 자기가 서울시장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진애가 그만뒀는데 그에 따라서 김의겸이 비례대표를 승계를 했죠.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 하는데 나보고 자꾸 나가라 마라 하면은 지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호 협박에 지금 내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를 않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 문재인 정권은 계속 여론조사하면서 스스로 기준을 바꿔가면서 한 4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역대 무슨 5년차 대통령 중에선 지지율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신승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민의 3명 중 2명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는 거죠.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에서 혹은 북한에서 북한을 통해와야죠.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 전기를 받아오려면.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전기를 받아오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막상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지금 국민들 3분의 2가 66.4%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원전은 왜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원전이 제일 탄소가 조금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왜 얘기합니까? 한반도 비핵지대화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게 뭐겠어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핵 우산도 핵 전력이다라고 봐서 핵 우산도 끝내야 된다. 한미동맹 끝내야 되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인계철선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국민들은 문재인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정권 초였으면은 뭐 제가 정권 초에 대구에 갔을 때도 대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원전은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시면서 그 후쿠시마 같은 일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워낙 하도 문재인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라서 이제는 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문제들 다 아시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윤봉길 기념관 논란에 보는 국민들 피곤하다. 자 윤봉길 기념관에 윤석열 총장이 예약했다고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곳에 왜 이렇게 그 정치적 행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공개했으면 대깨문들이 민원 놓고 항의 전화 빗발쳐서 기념관 측이 예약 취소하도록 압박하지 않았겠냐. 다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경쟁할 때 하고 비판할 때 하더라도 출범 선언 정도는 서로 축하하고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걸 갖고 다 트집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 선언 누가 했었죠? 황교안 전 대표가 했었죠. 그리고 편법도 아니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정확히 얘기했죠. 돈 내기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다. 결제하기 전에. 그러면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저쪽에서 돈 안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거지만은 황교안 대표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날 쫓아낸 계무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는 계무도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을 계모와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과 성찰에 시간을 갖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내 선거만 이기면 된다라고 해서 김영호한테 다 넘겨버렸죠. 공천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호가 그 소위 말하는 유승민 계열, 안철수 계열들을
대거 공천을 했고, 그 덕에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유승민 계열들이 다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민은 이준석한테 통수 맞고 뒷방 노인네화 되고 있고, 이제 하태경, 이준석이 이제 토론 배틀,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꾸 무슨 일 시킨다고 이준석이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뭐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서 맏아들을 쫓아냈고, 쫓아낸 사람은 황교안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김종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기를 잘해야지. 계모도 어머니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6월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을 갖다가 내면서 좀 이제는 생각을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홍준표 대표가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니까 누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이제 또 갑자기 국합 배드캅 전략, 이준석은 당 밖에 있는 후보군에게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윤석열 총장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총장 포용한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수준 낮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윤석열 총장이랑 같이 가면 뭐 할 거냐? 술만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이미지를 자꾸 얹으려고 하고 있죠.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있다. 이준석은 얘기를 해도 참 기분 나쁘게 얘기하죠. 전에는 윤석열 총장 보고 수입소라다 얘기하더니 아마추어다, 침대 축구다 계속 얘기하더니 비판은 자제해주세요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빔밥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겸손하고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는 비유를 사용하면 좋은데 꼭 보면 니들은 밥의 재료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섞어줄게.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을 드디어 문재인에게 했고요. 문재인 또 끽소리도 못했다는 거죠. 저의 거취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는데 문재인은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죠. 유영민을 통해서 사의를 전달했지만 문재인은 앞 얘기 안 했다. 멘붕에 왔다. 그죠? 국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고 있다라면서 최재형 원장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분간 정치 참여 선언이나 대권 도전은 공식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개헌에는 관심이 없다. 요거 확실하죠. 다만 지금 최재형 원장을 여기까지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세력이 개헌 세력이죠. 김무성, 정의화 세력이 지금 최재형 원장을 정치하라 했어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나는 개헌에 관심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최재형 원장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입당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을 봐서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가 있는데 지금 유승민계는 거의 무너졌어요. 왜냐면은 이준석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태경과 같이 쿠데타를 일어서 유승민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유승민 무너졌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타워즈 어르신 분들도 스타워즈는 다 보셨죠? 왜냐면 당시에는 젊은이였으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토리가 뭡니까? 두 개의 큰 세력의 싸움인데 다크사이드와 제다이 포스 밝은 빛의 세력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두운 세력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대장이 딱 둘이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배신을 하면서 대장으로 올라섭니다. 그죠? 펠퍼틴과 다스베이다의 싸움, 그죠? 엠페러, 황제와 다스베이다의 싸움. 그래서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견제를 하죠. 다스베이다가 올라서려고 해? 그러면은 루크 스카이워커를 끌어들여가지고 뒤집으려고 하죠.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건데 이준석이 그동안 배워온 게 배신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날아갔으니까 이준석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배신과 배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황제가 다스베이다를 키우는 것처럼 지금 이준석이 또
그 하태경을 키우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40세 이하 개헌이 나오면 또 하태경도 쳐내겠죠. 이게 저런 사람들 스타일이에요. 예. 이게 끝까지 평생을 갖고 이렇게 배신과 통수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최대영 감사원장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제3지대에서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아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3지대 단일 후보 안철수라든지 뭐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기서 1대1로 붙어야죠. 예, 국민의힘 후보랑.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또 너하라에 갑니다. 너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랑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국민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하라에서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건 내일 D-Day죠. 오늘이 D-1, 내일은 D-Day. 그래서 윤석열 총장 대선 출정식 현장 취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회원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